자, 23번부터 갈게요. 미적분. 23번부터. 자, 23번 문제는 단순한 수열의 극한. 그렇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극한 구하라는 얘기인데 2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n분의 3, 그렇죠? 자,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은 8, 요렇게 써주면 될 거야, 그렇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볼게요. 24번 문제. 네. 자, 근데 24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 중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이고, AN, 수열 AN이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니까 AN은 초항 곱하기 4에 n 빼기 1의 제곱. 자, 요거 대입해서 극한값 계산해주는 문제겠죠?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4의 n제곱 빼기 2분의 분자가, 자, 초항 곱하기 4의 n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극한값은 4분의 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분의 a. 그래서 요 값이 문제에서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초항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항은 24.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주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3번 내용과 24번 문제 통해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 했었고, 그 다음에 넘기게 되면 어차피 3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이 시험 범위가 될 거야. 그렇죠? 요 출제 범위가. 자, 25번 문제 갑니다. 그래서 25번 문제 볼게요. 자, 근데 연대 25번 문제는 수열의 극한에서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 그렇죠? 대소관계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an 곱하기 n제곱 an 더하기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일단 물어보는 내용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4의 an, n제곱, n제곱에 an 더하기 1이니까 이 수열과 이 수열을 각각 수렴하게끔 해서 극한값을 먼저 구해서 두 개의 극한값을 2개 곱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n제곱 an 더하기 1은 n제곱 더하기 an 1은 n제곱 an은 먼저 양변에다가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n제곱을 곱하게 되면 3n 더하기 4가 되고 3n 더하기 4. 그 다음에 자, n제곱 곱하게 되면 3n 더하기 5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1을 더하게 되면 1을 더하면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6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됐을 때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n으로 나눠줍니다. n으로 나누게 되면 요 모양이 주어지게 되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극한값은 몇이라는 얘기야? 3이라는 뜻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3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는 n을 나눠줄 거고, 그 다음에 an을 볼 거야. an인데, 자, 우리가 문제에서 an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는데 양변에다가 n을 곱해서 n 곱하기 an을 표현합니다. n 곱하기 an은 양변에다가 n을 곱하게 되면 n분의 3n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3n 더하기 5가 되고, 그렇죠? 5가 돼서 n 곱하기 an, 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꼴이 표현되게 되면 극한값은 3, 요것도 극한값은 3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이건데, 이 내용이 주어졌는데, 자, 우리는 n 곱하기 an 곱하기 그 다음에 n분의 n의 제곱 an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는 n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n분의 1을 곱해서 이거의 극한값과 이거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지, 그치? 존재하기 때문에 성질에 의해서 3 곱하기 3 하게 되면 극한값은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5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26번 문제 볼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26번 문제는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이죠. 그렇죠? 수열의 극한. 요 26번 문제도 어차피 출제 범위가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이니까. 그렇죠? 수열의 극한과 그 다음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Sn 빼기 1은 AN.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개념을 이용해서 그렇죠? 일반항을 구하고 그렇죠? 일반항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 구한 다음에 극합값을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자, 그 SN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초항 곱하기 n의 세제곱 그러면은 SN 빼기 1은 초항 곱하기 n 빼기 1의 세제곱 그래서 전기하게 되면 초항 곱하기 n의 세제곱 빼기 3의 n의 제곱 더하기 3n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자, 위에서 아래 있는 거 뺍니다. 자, 빼게 되면 n번째 항 an 문제에서 an의 수열의 합을 sn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뺐어. 그쵸? 빼게 되면 an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질 거고 자, 위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게 되면 n의 세제곱 지워질 거고 그쵸? 남는 것은 3a의 n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an 그쵸? 3an 요거다. 그 다음에 플러스 더하기 a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될 겁니다. 그쵸? an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그쵸? 얘를 n의 k제곱으로 나누라고 돼 있어. 그쵸? 그래서 이 식을 n의 k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n의 k제곱으로 나눕니다. n의 k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자, n의 k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늘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죠? 근데 극합값이 존재하려면 차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쵸? 그래서 k는 2가 되는 거고 k가 2라는 얘기는 극합값은 6k라고 됐으니까 12가 될 것이고요. 개수비 하게 되면 개수비는 3a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3a는 12. 그쵸? 그래서 초항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초항 하게 되면 4. 그쵸? 초항은 4.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주면 될 거야. 그쵸? 자, 여러분들 27번 문제는 내접원이 주어졌습니다.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 자, 빗변의 길이가 10n이라고 주어졌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n 더하기 1이라고 여러분 주어져 있고요. 그쵸? 네.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합값은 n의 제곱분의 sn. 자, 요거 극합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sn의 관계식을 찾아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sn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낼 거야. 삼각형의 면적이죠. 요 문제를 원과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SN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세변의 길이의 합이죠. 그쵸? 세변의 길이의 합. 자, 세변의 길이의 합을 n에 대한 관계식으로 n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가 원과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접점, 여기가 접점이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접점 연결하게 되면 이 선분의 길이는 n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도 n 더하기 1이고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와 선분의 길이는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도 같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을 n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내용인데
일단 10n이죠. 두 개를 더하면 10n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20n에다가 자, 마지막으로 두 선분의 길이를 더해주게 되면 2n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은 22n 더하기 2가 됩니다. 22n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원과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N은 n 더하기 1 곱하기 2로 나눠주게 되면 11n 더하기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n의 제곱분에 뭐 전체를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요. 최고차항이 11n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각값은 11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27번 문제의 답은 5번이고요. 그리고 28번 문제로 갑니다. 28번 문제가 요 모의고사, 덮프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한 번씩 정리해 볼게. 일단 AN은 등비 수열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자연수라고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항은 자연수가 아니래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수 K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K는 자연수.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합시다. 주어진 관계식은 분모가 AK 곱하기 AK의 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n제곱, 분자가 AK 더하기 1의 n제곱, AK 더하기 1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이 극각값이 AK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쵸? 자, 여기서 비교할 거는 뭐냐게 되면 공비인 AK와 AK 더하기 1과 3을 비교해서 그쵸? 조건을 만족하는 초항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뭐냐게 되면 AK와 AK 플러스 1인데 AK가 3보다 크거나 또는 AK 더하기 1이 3보다 크면 자, AK가 만약에 3보다 크고 AK 더하기 1이 3보다 작으면 극각값은 AK가 3보다 크기 때문에 극각값은 0일 거야. 그쵸? 등비수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요. AK 더하기 1이 만약에 3보다 크고 AK가 3보다 작으면 극각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나눠서 계산할 때 일단 3보다 크고 AK 더하기 1도 3보다 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요거는 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조건을 나눌 때 AK와 AK 더하기 1과 3이랑 우리가 비교할 건데 첫 번째 조건식으로 AK가 3일 때부터 갑니다. AK가 3일 때. 자, AK가 3이면 AK 더하기 1은 3보다 작을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때 극각값은 3 곱하기 3의 n제곱, 3의 n제곱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얘는 3보다 작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극각값은 4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AK 더하기 2가 4분의 3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렇죠? 자, AK가 3이고 AK 더하기 2가 4분의 3이면 공비는 2분의 1이 된 겁니다.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자, 우리는 초항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자연수 조건이고요. 네 번째 항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사망의 위치인데 사망의 위치가 어디여야 되냐가 되면 사망은 세 번째 항을 3이라고 놓고 네 번째 항은 2분의 3, 다섯 번째 항이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항은 자연수 6이 될 거고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초항은 12 이렇게 해서 하나의 초항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AK 더하기 1이 3일 때 AK 더하기 1이 3일 때 자, AK는 반드시 3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 그쵸? 3보다 작고요. 그럼 그때 극각값은 3보다 작기 때문에 극각값은 1분의 4가 될 겁니다. 그쵸? 4. 그래서 AK 더하기 2가 4인 등비수열. 자, 여러분들 공비가 몇이냐게 되면 공비는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쵸?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수열.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해서 자, 3의 위치인데 3이고요. AK 더하기 2도 4인 자연수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4이고 네 번째 항은 3분의 4인 등비수열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공비가 3분의 4니까 그쵸? 초항은 우리가 구하는 초항은 몇이냐 되면 4분의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초항은 4분의 9인 등비수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극각값이 존재할 때 3의 n제곱, 3의 n제곱이면 AK와 AK 더하기 1이 모두 3보다 작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밑에다 쓸게요. 세 번째는 AK도 3보다 작고 AK 더하기 1도 3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줍니다. 자, 근데 이때 극각값은 3보다 작고 3보다 작기 때문에 극각값은 3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AK 더하기 2가 3일 때죠. 그러면은 자, 근데 요 3의 위치인데 자연수 K는 존재한다라고 됐으니까 AK 더하기 2가 위치가 여러분들 초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여러분들 다섯 번째 항으로 표현해주게 되면 3의 위치가 초항이지는 않을 겁니다. 초항이면 요 K, 자연수 K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수 K가 존재하지 않을 거고 또 얘가 초항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연수 K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요 3은 2항도 될 수 없어. 자연수 K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은 세 번째 항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번째 항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을 3으로 잡고요. 그렇죠? 3으로 잡아놓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항을 찾아내는 건데 두 번째 항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1 아니면 2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1 아니면 2다. 근데 두 번째 항이 만약에 1이면 네 번째 항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 의해서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1이 아니다. 그러면은 만족하는 자연수는 2와 3이죠. 공비는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렇죠? 2분의 3이고, 그럼 네 번째 항은 2분의 9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찾는 것은 초항이기 때문에 초항은 공비가 2분의 3이죠.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수열, 그렇죠? 3분의 4가 되겠네요. 3분의 4인 등비수열. 자, 초항이 3분의 4,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항을 구하게 되면 12, 4분의 9, 3분의 4, 세 개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2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3분의 4이므로 통분하게 되면 12분의 자 144 더하기 27 더하기 16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답은 12분의 3개를 다 더하게 되면 187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8번 문제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번까지 23번부터 30번까지 문제 중에서 28번 문제가 그래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조건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번 문제 갈게요. 29번. 자, 29번 문제는
여러분 29번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쵸? 사각형의 면적.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차함수 이렇게 하면 주어졌고요.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죠. 두 직선이 주어졌는데 y는 3x 더하기 n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이 서로 수직관계로 주어졌는데 y는 자 빼기 3분의 1x 더하기 n 그렇죠? 수직관계로 주어졌는데 수직관계로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사각형의 면적,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요 사각형의 면적, 그렇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면적 이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이 사각형의 면적. 좀 그림이 이상하다, 그렇죠? 그림이 이상하네요. 쭉 하게 되면 사각형의 면적,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맞는데 일단 이 4개 교점이 나오는데 4개 교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고요. 두 직선은 수직관계야. 그렇죠? 그래서 수직관계인 사각형의 면적을 찾아내라. 이 뜻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y는 x의 제곱.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뭐 같은 조건 써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게 되면 두 직선의 수직관계가 주어진 이유는 뭘까라고 하게 되면 대각선의 길이를 2개 곱하고 그쵸? 대각선과 대각선 곱해서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 사각형의 면적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주게 되면 사각형의 면적을 표현할 수 있다.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갈게. 첫 번째.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요. 이 교점의 좌표를 알파 1이라고 쓰자. 알파 1, 3 알파 1 더하기 n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교점은 베타 1, 3 베타 1 더하기 n이라고 표현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과의 교점 관계식을 찾아내게 되면 x의 제곱 빼기 3x 빼기 n은 0인데 두 실근을 알파 1과 베타 1로 놨죠. 그렇죠? 그래서 두 실근의 합은 3이 되는 거고 두 실근의 곱은 빼기 n이 됩니다. 그렇죠? 베타 1은 n. 이거 이용해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렇죠?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자,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고 여기서 요거 빼게 되면 9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몇이냐게 되면 루트 10에 베타 1 빼기 알파 1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실근의 차를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니 하는 내용이야.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루트 10이 되는 거고 두 실근의 차는 루트 합의 제곱에서 2an을 빼주면 되겠지, 그쵸? 4알파 베타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9, 그 다음에, 곱은 빼기 n이죠? 그래서, 자, 4알파 베타를 빼게 되면 더하기 4n 되겠네요. 그쵸? 4n. 그래서 요거 하나의 대각선의 길이 찾아냈고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요 교점을 알파 2, 빼기 3분의 1의 알파 2, 그 다음에 더하기 n이라고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교점은 베타 2, 빼기 3분의 1의 베타 2 더하기 n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두시고요. 그렇죠? 두 함수를 연립해서 정리하게 되면 x의 제곱 빼기 더하기가 되겠죠? 3분의 1x 그 다음에 빼기 n은 0이고 두 실근은 알파 2와 베타 2로 표현했고 두 실근의 합은요. 두 실근의 합은 자 빼기 3분의 1이고 두 실근의 곱은 빼기 n이 되겠다. 그렇죠? 빼기 n이고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자 마찬가지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9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3분의 루트 10에
베타 2 빼기 알파 2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될 거야. 그렇죠? 3분의 루트 10에 베타 2 빼기 베타 알파, 베타 2, 알파 2. 그렇죠? 이거를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3분의 루트 10, 루트 10에 루트 합의 제곱 9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더하기 4n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를 찾았으니까 삼각형의 면적.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개 곱하게 되면 3분의 10에 자 루트 9 더하기 4n 그 다음에 자 루트 9분의 1 더하기 4에 나누라고 했었죠? 자, 몇으로 나누냐면 n분의 sn 요거에 대한 극각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쵸? 자, 이제 극각값은 3분의 5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3분의 5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몇이 되죠? 3분의 5 곱하기 4니까 20이 되겠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0 여기다가 30을 곱하라고 됐으니까 이 극각값에다가 30 곱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200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29번 문제. 자, 30번 문제로 갈게요. 마지막 이제 30번 문제 갑니다. 지울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0번 문제를 보게 되면 AN 등차 수열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첫 지형과 공차가 모두 양수인 등차 수열.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AN에 대한 정의를 초항은 A고 공차는 D라고 이렇게 한번 써놓고요. 첫 번째 조건식에 두 번째 줄에 초항이 두 개가 같은 BN도 등차 수열이야. 그렇죠? BN이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조건식에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졌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의 극각값은 2라고 여러분들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bn의 공차는 an 공차의 2배가 될 거야. 그래서 bn이라는 등차 수열에 초항은 똑같으니까 a로 놓고 공차는 2d라고 놓자. 이렇게 썼고요. 자, 우리가 bn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bn은 첫 지형이 a고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니까 2dn 더하기 a 빼기 2d로 여러분들 표현해줬고요. 그렇죠? bn에 대한 관계식. 그 다음에 자, an의 합을 구해줘야 되죠? sn입니다. 그래서 an에서 합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게 되면 자, sn 수열 an의 합을 sn으로 표현했는데 자,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t 이렇게 해서 표현해놨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조건식이 bn에서 루트 2sn을 빼래.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계산합니다. 정리하게 되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2dn 그 다음에 더하기 a 빼기 2d가 되고요. 빼기 자, 루트 2sn은 자, 자, 우리가 정리할 때 n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할 거야. 그래서 2차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dn의 제곱에 더하기 2 빼기 d의 n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각값이 빼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각값이 빼기 2. 여기 극각값이 존재하려면 유리화를 하라는 얘기죠. 유리화하는데 우리가 일단 여기 2d의 제곱, 요거 2d를 제곱한 거랑 d, 요 d 있죠. dn의 제곱. 그래서 4d의 제곱과 d는 서로 같아야지만 극합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4d의 제곱과 d는 같다. 그래서 공차는 4분의 1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주고요. 그렇죠? 공차는 4분의 1. 그래서 수열 AN의 공차는 4분의 1이고 수열 BN의 공차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유리화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유리한식은 옆에다 쓰게 되면, 유리한식. 자, 분모는 EDN 더하기 A 빼기 ET.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루트 D, N의 제곱에 2 빼기 D의 N. 분자는 자, EDN 더하기 A 빼기 ED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DN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빼기 D의 N.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거야. 유리화하게 되면. 그렇죠? 유리화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2차와 2차는 여러분들 요거 두 개 같으니까 지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여러분들 여기 1차의 개수가 2D와 그 다음에 여기 루트 D가 있죠? 공차가 4분의 1이니까 요거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어서 두 개 더하게 되면 1이야.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극각값이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분자만 봅니다. 분자. 자, 1차의 개수는요.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 공차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n 더하기 a 빼기 2분의 1이야. 그렇죠? 그래서 EAB 하게 되면 1차의 개수는 a 빼기 2분의 1로 표현될 거고. 그렇죠? 빼기죠? 자, 빼기. 여기서 1차의 개수는 2a 빼기 d가 있습니다. 그렇죠? 2a 빼기 4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1차의 개수가 2a 빼기 4분의 1 이렇게 써두시고요. 이게 극각값이죠? 그래서 이 극각값이 빼기 2라고 주어졌으니까 마지막으로 초항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빼기 a는요. 자, 빼기 a가 되고 자, 빼기 4분의 1은 자, 빼기 2가 돼서 자, 우리가 원하는 초항은 4분의 7입니다. 그렇죠? 초항은 4분의 7. 이렇게 찾아냈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B10항의 값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B10이야. B10은 초항이 4분의 7이고 9 곱하기 저는 공차가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수요. 그래서 4분의 7에다가 2분의 9를 더하게 되면 4분의 7 더하기 18에서 4분의 25가 나오죠. 그렇죠? 4분의 25. 자, 여러분들 PRQ를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29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번 문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